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아마 주초로 기억이 나는데 제일투자신탁하고 LG투자증권이 왜 망했냐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널리스트가 망하게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투자신탁이 LG투자증권을 매수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 판 LG투자증권 주식을, 그것도 34,000에는 판 주식을 그 제일투자신탁 애널리스트들이 저도 모르게 매수를 한 거죠. 물론 당연히 그 대표도 참여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LG투자증권이 망하니까 결국 CJ투자증권이 망한 거죠. 이 얘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 하면 L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형편없었고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형편없었다는 얘기죠. 왜 이 얘기를 오늘 주제로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결국 애널리스트 얘기를 믿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대부분의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정권 전문가들이. 그런데 잘 안 맞잖아요. 우선은 지수 향방을 몰라요. 그분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테슬라 주식 좋다고 하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칭송했죠. 엔비디아 좋다고 하면서 칭송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그거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영업이익도 수반되지 않는 NFT 주식이나 메타버스 주식 투자 추천한 사람도 애널리스트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그분들 얘기를 믿고 투자를 했고 결국은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면 왜 애널리스트는 그 시장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한 7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분야별로 연구합니다. 섹터별로 연구한다는 거죠. 자동차 전문가, 전기전자 전문가, NFT 전문가, 메타버스 전문가,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전문가, 그 다음에 금융 전문가,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제각기 자기 분야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포유 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환율을 모르고 주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잖아요. 그런데 환율을 모르고 애널리스트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환율은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환율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근본위제도 시대 화폐 이론을 배웠단 말이죠. 환율 이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리도 잘 몰라요. 또 원자재 가격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환율 모른다는 얘기는 원자재를 모른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결국 시장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장님 코끼리 만치는 장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자기 것만 어떻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자기 거는 한 분야고 나머지 관련 분야 10개가 있는데 10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9분의 1만 알고 9분의 8은 모르는 거죠. 아니면 10분의 1 말고 10분의 9만 10분의 9는 모르니까 당연히 애널리스트 얘기는 안 맞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화폐가 근본위 제도 시대의 화폐냐, 종이 화폐 시대의 화폐냐는 그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화폐와 자산시장 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021년도 결국은 화폐에 대한 이해 때문에 또 금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죠.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금리 수준은 얘기 안 하는 거죠. 얼마 이상이 돼야 문제가 생기는 얘기는 안 하고 오직 기준금리 인상하느냐 마느냐,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의 분석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뭐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화폐라는 것이 자산시장에 있어서는 매개 변수잖아요.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화폐고 그 원자재를 결정하는 것도 화폐고 매개 변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가 실물 경제에 또 영향을 주고,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는 경제 교과서에는 일정한 거로 가르치거든요. 일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모르는 전문가들이 NS다라는 얘기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략가라는 직업을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전략가는 주어진 돈으로 자산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전략가가 주식에 투자할지, 회사에 투자할지, 국채에 투자할지, 아니면 그 환율에 투자할지 잘 모르잖아요. 또 원자재에 투자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전략가 생각하고 애널리스트 생각은 정반대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색대 애널리스트하고 전략가가 반대로 행동하는 건 다반사예요. 2020년이 대표적이죠. 제가 지난 11월에 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가 조정시킬까요? 전략가가 시켜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는 맨날 좋다 하잖아요. 근데 전략가는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줄을 나가다 전략가가, 애널리스트는 아무 역할이 없는, 그냥 헛소리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게 이제 애널리스트 가지고 있는 한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제가 이제 경제 현상도 물리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하고 중력의 법칙 작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그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위로 쏘아 올리는 에너지가 약하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결국 중력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자연 법칙인데 그 공부를 한 바가 없고, 또 자산시장 생리를 모르면 그 물리 법칙 간단히 안다고 하더라도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앞에서 제가 원자재와 금리와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작용 반작용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양쪽에 다 관성의 법칙도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대차 대조표가 그 역할을 하고 수요 곡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곡선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대차 대조표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그러니까 안 맞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런 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목적도 본인 스스로 기본부터 공부를 해야지 그 장님의 얘기를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재산을 거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환율 결정 원리를 이해하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는 근본위 제도 얘기고 또 환율 결정 원리에 대해서 기술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가치 떨어진다. 아니면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화폐가치 떨어진다. 그 정도이거든요. 그건 환율 결정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앞에서 얘기한 수요 이론을 제대로 모르면
화폐에 대한 수요 이론과 물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수요 이론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결정 원리를 이해하는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 맞지요. 그분들 얘기가 뭐 환율 예상이 안 되니 주가 전망 안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3,600, 4,000 간다 경기 거꾸로 2,800으로 내려와 버린단 말이죠. 환율이 왜 내려왔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떨어졌느냐라는 거죠. 미국은 무역수지적자인데 왜 달러 강세냐라는 거죠. 그거 환율 결정 원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문제는 이제 환율이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경기 향방에 대한 이해가 뭐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애널리스트별로 자기 섹터만 연구하니까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거시경제까지 합하면 10개가 넘지요. 10개, 11개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는 11분의 1이거든요. 아니면 10분의 1을 연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경기 향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경기 향방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한 거로 배웠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또한 정시라는 것은 실물경제 얼굴입니다. 실물경제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실물경제 활동을 하니까. 근데 기업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환율을 모르고 화폐를 모르면, 그리고 원자재를 모르면 실물경제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경기 향방은 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또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인데,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홈페이지인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노는 이유인데, 이 자산시장은 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살포 방향이 상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법칙이 작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 상호작용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애널리스트는 저는 한국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자산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것만 연구하는 거죠. 주식시장조차도 그 석유화학, 뭐 건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치기인데, 장님이 있어 코도 만치고 몸도 만치고 꼬리도 만치고 다리도 만칠 수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